안녕하세요. 상크 유저쌤입니다. 여경을 준비하는 수험생분께서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동영상 답변 한번 드려볼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여경을 준비하는 수험생입니다. 선생님의 수험 상담 동영상과 교재 리뷰 정말 유익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라이브 수험 상담으로 질문을 올렸는데 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메일을 남깁니다. 지금 경찰을 준비한 지 1년이 조금 넘었고 이번 20년도 1차 시험까지만 준비하고 붙지 않으면 공부를 그만둘 생각입니다. 부끄럽지만 그동안 무늬만 고시생이고 그동안에 2번 시험을 치는 동안 완벽하게 공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보통 이렇게 수험생분들이 이제 시험 기간 동안에 완벽하게 공부를 해본 적이 없다 느끼는 거는요. 첫 번째는 아마 공부를 열심히 안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른 한편 너무 처음부터 완벽하게 공부를 하려고 해서 진도를 못 나간 수험생들도 많이 계세요. 자, 이번이 마지막 생각해 남은 기간만큼은 정말 열심히 하고 싶어서 공부 방향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인강은 공부 시작부터 19년 2차까지 모든 과목 기본 강의는 한 번 듣고 심화도 한 번씩 들었고 기출 문제집을 완벽히 풀고 간 적이 없습니다. 첫 번째 지금 문제점이 나왔죠. 기출을 아직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사실 뭐 한국사도 그렇고 법과목도 그렇고 기출의 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기출을 충분히 잡아도 점수가 나오는데 아직 기출을 많이 찾지 못했고요. 자, 2차 시험 보고 지금까지는 인강 없이 독학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1차는 점수가 지금 이 정도 나왔고 2차는 점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매일 구문 독해란 자유스토리 독해는 풀고 있고 월수 구문 영어 문법 화목토는 한국사 법과목 3개는 번갈아 가면서 하나씩 요일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순공 시간은 뭐 평균 8시간 정도인데 더 늘리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생각했을 때 월수 구문 영어 그리고 뭐 화목토는 한국사 법과목 이렇게 하면은 문제는 뭐냐면 영어는 언어라서 매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영어는 오전에 그냥 고정을 시키세요 앞으로. 그리고 오후에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과목을 번갈아가면서 공부하는 방법. 저희 444 수법에서는 이제 번갈아가면서 공부하는 방법을 추천드리는 게 다른 과목을 하면 또 나머지 과목이 까먹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나 예를 보여드릴게요. 오후에는 하루는 뭐 한국사, 영어도 매일매일 할 거고요. 그 다음 날에는 뭐 예를 들어서 형소법, 그리고 저녁에는 형법,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경찰학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연강을 많이 듣는다면 영어는 어쨌든 오전에 고정시키고 그리고 오후에는 A라는 A라는 과목을 저희도 A라는 과목을 쭉 다 하고 그 다음 B로 이제 들어가고 그 다음 C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실 법과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강을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왜냐면 법과목은 서로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근데 저희는 이제 연강을 잘 안 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영어랑 한국사가 있기 때문에 특히 영어 때문에요. 영어는 매일 하는 게 좀 중요하고 한국사도 사실 이제 공통 과목이고 원전서 글에 들어가기 때문에 한국사도 만약에 부족하신 분들은 이렇게 형습법을 하는 날에도 뭐 1시간 정도 한국사 빼서 같이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약간 좀 골고루 하는 이제 스타일이었는데 이거는 수험생분들이 판단해가지고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걸 공부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첫 번째 방법이나 두 번째 방법이나 어, 삭제를 하면서 줄여나가는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점점 빨라져요. 그래서 만약에 잊어버리는 게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틀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공부하는 것도 괜찮고요. 잊어버리는 건 상관없이 그냥 한 과목만 쭉 집중해서 하는 게 낫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재시생분들 중에서 좀 잘하시는 분들은 괜찮죠. 그러면 한 과목을 쭉 나가는 거죠. 대신에 영어는 매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어 싸움이거든요. 자, 한국사 한번 볼게요. 기본서 1회독을 하셨고 기출을 1회독 다 하고 다시 해독하면서 모르는 집은 기본서에 표시 중입니다. 사실 기본서에 표시하는 거는 기출이 잘 안 나온 지문이나 마무리, 한국사한테는 필기노트가 없으면 그렇게 기본서에 표시해도 좋은데 한국사는 반대로 기출이 상당히 많고 필기노트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기본서에 굳이 표시를 안 하셔도 되세요. 기본서로 단권화 시킬 교재들은 기출이 양이 적거나 아니면 마무리 과정이 없으면 기본서에다 표시하는 게 좋지만, 이미 한국사 같은 거는 필기노트도 상당히 잘 나와 있고 무표도 기출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언을 드리면은, 한국사는 일단은 기본서는 인강을 완강을 목표로 하셔가지고 강사들이 말하는 중요한 점은 필기를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제 선생님들의 말을 이제 참고할 것과 약간 좀 선별해야 할 게 있습니다. 강사님들의 말을 이제 참고해야 될 것은, 강사님들이 이 파트는 중요하다, 이 파트는 중요하지 않다, 이런 거는 상당히 강사분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꼭 체크를 하세요. 하지만 반면에 강사분들의 커리, 강사분들의 학습 계획, 이런 거는 약간 선별을 잘 하셔야 합니다. 왜냐면 일단 강사분들은 강의를 다 들으라고 하고요, 보통. 그리고 보통 이제 강사분들이 이제 강의를 많이 이제 들으라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많이 다 들으면 본인 공부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약간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강사분들은 이제 또 다른 과목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보통 본인 과목을 좀 많이 하라고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다른 과목이 또 밀리기 때문에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몇몇 과목을 너무 잘하려고 해서 다른 과목이 점수가 부족해서 떨어지기보다는 차라리 5과목을 최대한 학교점 나올 수 있게 좀 균등하게 공부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사 기본서는요, 인강, 완강하고 필기를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로 들어가는 거죠. 기출은 풀 수 있으면 풀어도 되지만 못 풀면은 풀지 마시고, 인강을 들으실 거면 인강을 빠르게 듣고요. 인강을 들으면서 인강은 완강, 기출 인강은 완강하고 필기를 하고요. 근데 만약 한국사 같은 경우는 해설이 잘 나온 교재도 많기 때문에 인강 보는데 너무 시간 오래 걸린다, 그럼 인강 보지 마시고 그냥 독학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강사분들은 분명히 강의를 들으라고 하겠지만 해설이 잘 나온 교재들은 독학으로 공부해도 점수는 충분히 잘 나옵니다. 이때는 문제를 못 풀면요, 문제와 해설을 읽으세요. 이때 취지는 어쨌든 단원별로 기출의 범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시험에 뭐가 잘 나오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만약 문제를 푼다고 할게요. 문제를 풀 때는 맞고 틀리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문제가 워낙 많아서 많이 틀리실 거예요. 그것보다는 한 문제 한 문제 안에서 보기양, 선지, 해설 하나하나를 다 기출 포인트 보세요. 그럼 포인트가 상당히 많겠죠. 그래서 가끔씩 질문 들어오는 게, 선생님, 이 문제는 맞췄는데 이건 잘 안 봐도 되나요? 아니요.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맞는 문장이든 틀린 문장이든 그 지문 안에서 보기양, 선지, 해설에서 기출 포인트를 체크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선별을 할 거예요. 아는 것은 과감히 삭제를 하고 소거를 하면서 안 볼 거고요. 그리고 모르는 것이나 어설프게 아는 것,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별표 표시를 하고 추후에 회독 한 번 더 볼 겁니다. 먼저 아는 것을 삭제하고 보지 않는다고 하면 이제 기초 수험생들이 걱정하는 게, 진짜 안 봐도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워낙 기출의 양이 많기 때문에 아는 것을 삭제 안 하면요, 다음에 한 번 더 볼 때 빨리 못 봐요. 그리고 또 아는 것을 삭제 안 하면은 그 아는 것을 굳이 보느라고 모르는 것에 덜 집중할 수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시험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한국사가 점수가 80점밖에 안 나온다고 할게요. 죄송합니다. 60점 나온다고 할게요. 그럼 남은 기간 동안에 80점 끌어올려야 돼요. 근데 영어도 해야 되고 과목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한정되는 시간에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같이 공부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모르는 것 위주로 집중해서 모르는 것 위주로만 보는 게 나을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그래서 아는 것은 삭제하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뭐 예를 들어서 한 45일 이상이 걸렸다. 그럼 아는 것을 삭제하고 보면은 나중에는 30일, 그 다음엔 15일, 그 다음에 7일, 그리고 나중에는 하루에도 한 번 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출을 하루에 한 번 정도 다 볼 수 있을 정도면은 그때는 기출 잡힌 거예요. 두 번째, 모르는 것과 어설프게 아는 것. 어설프게 아는 것은요, 지금은 맞췄는데 나중에 모를 것 같은 거.
아니, 지금은 아는데 나중에 까먹을 것 같은 거. 그게 어설프게 아는 겁니다. 그건 다 모르는 것을 하세요. 반대로 말하면, 아는 것을 삭제한다고 했을 때, 이때 아는 거는요,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진짜 안 봐도 되는 거. 그럼 모르는 게 상당히 많겠죠. 문제가 워낙 많기 때문에. 자, 이런 문제들은 별표 표시를 하시고요. 다음에 해독을 한 번 더 할 건데요. 이때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암기를 하지 마세요. 왜냐면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암기하면 못 나가요. 우리 수험생분들이 시행착오 한 것 중에서 하나는 너무 잘하려고 해요. 그래서 막 그 자리에서 막 암기를 하려고 하고 그 자리에서 막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못 나갑니다. 대신에 우리가 이렇게 회독을 돌릴 거예요. 가끔씩 복습 같은 것도 우리 수험생들이 좀 시행착오 하는 게 전날 배운 거를 계속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복습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진도 못 나가요, 여러분. 객관식 시험에서 복습은요, 한번 다 보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는 게 복습입니다. 즉, 회독이 복습이에요. 한번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꼼꼼하게 기출을 한 번 보고 시험장 가는 게 점수가 더 잘 나오나요? 아니면 덜 꼼꼼하게 두 번 보는 게 더 점수가 더 잘 나올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해요. 꼼꼼하게 한 번 보고 시험장 가면 문제는 뭐냐면요. 꼼꼼하게 보니까 볼 당신은 좋은데 결국은 앞부분 내용을 복습을 안 했기 때문에 또 까먹어요. 잊어버리기 쉽다는 거죠. 근데 덜 꼼꼼하게 두 번 보면은 볼 때는 비록 덜 이해는 되지만 적어도 한 번 끝나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잖아요. 그게 복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은 기출을 꼼꼼하게 한 번 보고 가는 것보다는 덜 꼼꼼하게 두 번 보는 게 낫고 두 번보다는 세 번, 세 번보다는 네 번 이렇게 그래서 삭제를 해야 합니다. 삭제를 해야지 이게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설이 잘 나왔다? 그러면 해설이 그 문제에 대한 기본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수험생분들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기본서를 이해 암기하는 문제를 들어가려고 해요. 강사분들 중에서도 본인 과목밖에 몰라가지고 기본서를 뭐 이해하기 복습을 시켜가지고 문제를 풀게끔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뭐가 문제냐면요. 우리 수험생들이 한 과목 시험 보는 게 아니라 다섯 과목이라는 거죠. 나머지 네 과목 다 밀려요. 그래서 기본서에 중요한 내용은 다 기출 나오지 않을까요? 기출의 양이 상당히 많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을 좀 많이 돌리셔가지고 기출 안에서 포인트 다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 저희 학교생들도 이 단계까지는 이해 암기는 잘 안 됐습니다. 공부를 못해서 이해 암기가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양한 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아직 회독 많이 안 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약간 좀 공감을 하신다면 이 과정까지만 조금만 빠르게 봐주세요. 여기서 빠르게 보라는 거는 막연하게 이어시 막 빠르게 진도 나가라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평상시대로 공부를 하되 이 단계까지는 모르는 게 많습니다. 모르는 것은 너무 찾지 마시고요. 별표 표시하고 넘어가세요. 왜냐면 우리가 다음에도 해독을 어차피 하기 때문에 그 모르는 부분들은 다음 해독에서 해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은 별표 표시하고 넘어가시고요. 그리고 해독을 약간 좀 빨리 돌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단계는 꼼꼼히 봐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단계거든요. 대신에 이 다음 단계부터는 이제 변화가 생기죠. 아무래도 누적과 반복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해와 암기가 가능한 시기입니다. 즉 이때가 되면요. 틀리더라도 이제 해설을 보면은 이해가 돼요. 아, 전에 공부했던 게 바로 이런 개념이었구나. 또 여러 번 해독을 하다 보니까 맞추는 것도 이제 은근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수험생들은 강력하게 집중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집중을 해주시고요. 이때부터 암기를 해주세요. 마찬가지 계속 삭제는 계속 해주세요. 삭제는 시험에 가기 전까지 하루에 한 번 볼 수 있을 정도로 계속 삭제하면 됩니다. 기출은 계속 하루에 한 번까지 볼 수 있을 정도로 계속 꾸준히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했다고 할게요. 근데 부족한 점이 있다? 바로 한국사는 필기노트 있잖아요. 만약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들은 필기노트 강의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즉 한국사가 기본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이유는 기출이 너무 워낙 많다는 거, 기출에서 벗어난 문제는 크게 없다는 거, 그리고 필기노트도 너무 잘 나와 있다는 거. 그래서 뒤에서 잡으시면 됩니다. 기출에서 벗어난 문제는 저는 한두 문제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20문제 중에서요. 하나다 포인트 다 보기 때문에요. 설령 벗어난다 하더라도 우리 필기노트도 볼 거고요. 모의고사도 보잖아요. 모의고사는 그냥 질 좋은 모의고사 정해가지고 독학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기노트 암기할 거 있으면 암기하셔도 되고
기출 아직 덜 돌린 거 있으면 기출 계속 해독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충분히 고득점이 나옵니다. 자, 영어 한번 볼까요? 영어는 문법 기본서와 기출을 1회독 하셨고, 구문은 1200의 1회독, 또 하수민 구문 독해 111 보는 중입니다. 구문은 저는 하나만 제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00을 보든 하수민 쌤 걸 보든, 왜냐면 이렇게 교재를 두 개를 보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둘 다 제대로 못 살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이 불안하니까 교재를 계속 막 늘려요. 더 잘하고 싶어가지고, 아니 잘 안 맞아가지고. 근데 각 단계의 교재는 하나도 제대로 푸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천인문, 아니면 하수민 구문독해면 구문독해 하나만 제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어는 하루에 하이 복합 필수 단어 1대2, 동의어 1대2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어는 만약에 잘 외워지시면은, 그동안 해독을 많이 하셨다면 이 교재를 보시면서 줄여나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잘 외워지지가 않는다, 어원이 없어서 잘 외워지지가 않는다, 그러면 그냥 무료 인강을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저희 블로그에 들어가시면은 경찰 어휘 수어 생활영어 무료 인강이 있습니다. 영어 네이버에 영가 스파타 센터 인천 부편전 들어가시고요. 영어 자료 들어가시면은 경찰 어휘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 파일 다운 받으시고요. 파일을 다운 받으셔가지고 인쇄할 때는 두 면에 한 면을 뽑으세요. 그러면 제가 주요 시험에 나왔던 이제 기출 어휘랑 생활 영어 그리고 관련된 보기의 단어들을 다 표지로 다 넣어놨고요. 연도별로. 그 다음 이 네모칸 안에는 동의어입니다. 이게 동의어 다 모아놨어요. 그리고 제가 선별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어원이나 이제 그런 거 설명을 해줄 거예요. 동영상에 두 개의 버전이 있습니다. 워드 버전, 그리고 실강 버전. 실강 버전은 이게 선풍기 소리가 좀 들려가지고 워드 버전은 보세요. 깔끔합니다, 글씨가. 그래서 인강을 보면 뭐가 좋냐면 1회독 할 때는 암기하지 마시고요. 그냥 인강을 보고 듣고 필기만 하세요. 워드 버전 강의가 한 강의에 10분 정도인데 하루에 1시간 정도 많이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하루에 한 4강에서 5강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암기는 하지 마시고 필기만 하세요. 그 이유는 어차피 강의 안에서 제가 어원, 동의어, 그리고 수십 번 반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두꺼운 교재를 여러 번 보는 효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해독 할 때는 이제 직접 공부를 하는데 제가 체크해주거나 필기한 단어들 위주로 집중적으로 보시고요. 나머지 단어들은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꾸준히 보면서 아는 단어 위주로 지워나가세요. 그래서 어휘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그냥 인강을 활용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왜냐면 사전식 책들은 사실은 저도 이제 편입을 했지만 대학 편입 학생들처럼 영어를 한 과목만 시험 보는 학생들은 괜찮아요. 그러면 영어를 뭐 10시간 이상을 공부하니까 당연히 사전식 교재들은 보는데 어려움이 없죠. 근데 여러분들은 5과목 공부하잖아요. 그럼 사전식 교재에 만약에 어원이 없으면 암기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건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독해 같은 경우는 자릿수리 실전에 하루에 5문제. 근데 실전은 우리가 10문제 정도 푸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우리 10문제 정도 풀어야 되니까 실제 좀 많이 어렵거든요. 제가 봤을 때 실력에 비해서는 좀 어려운 교재를 풀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자이스토리 실전이 꽤 어려운 편이기 때문에 기본의 완성을 바꿔서 문제를 드리는 게 좋을까요? 그쵸. 기본 실력은 기본을 풀면 되고 완성이면 완성 풀면 돼요. 또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그래서 최대한 10문제 비슷하게 풀면 좋습니다. 물론 실력이 부족하시면은 처음에는 뭐 4지문, 5지문 풀다가 이제 실력이 오르면 10지문까지 늘리면 되죠. 근데 도대체 실력은 어떻게 오르는가요? 독해는 아주 간단해요. 영어 강사로서는요. 독해는 문장을 빨리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경찰 수험생분들이 문장 못 읽는 학생들이 많아요. 왜냐면 문장을 읽으려면요. 어휘가 어느 정도 바탕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문법과 구분이 바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문법과 구분이 안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독해 안에서 문법적인 요소를 못 보니까, 즉 독해를 위한 문법을 잘 못 보니까 문장을 잘 못 읽고 감독해를 합니다. 대다수가요. 그리고 특히 우리 수험생분들은
독해를 푸는 학생들 이렇게 많지는 않고요. 거의 다 인강에 계속 따라가기 바쁩니다. 경찰 학원들 커리가 워낙 바쁘고 수험생들이 영어 같은 경우는 단계별로 공부하시면서 직접 풀고 틀리고 그거를 약점 체크를 해서 보완해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주구장창 인간만 계속 따라가는 학생들 많아요. 그럼 그런 학생들이 이제 보통 공부를 하고 나서 깨닫는 게 뭐냐면 들은 것만 하는데 적용을 전혀 못해요. 다른 거 암기 과목은 여러분들 인강이 도움이 되지만요. 영어는 언어니까 어느 정도 기반 잡으시면요. 직접 푸세요. 인강을 들으면 뭐가 문제냐면 첫 번째, 자기 순 영어 공부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독학으로 할 수 있는 좋은 교재들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유튜브에 자 볼게요. 자, 드디어 상크이저생 만약 공무원 경찰 소방영어 독학거리 필요하신 분들은 이 동영상 한번 꼭 봐주세요. 여기서 한 4개월 과정 정도 참고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20문제 풀 때는 공무원 경찰 소방영어 푸는 유형 스킬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독학거리에서 나온 교재들 다들 1위 교재입니다. 천임은 수능에서 구문 1위. 공무원 경찰 강사분들 구문 교재는 좀 복잡하고 어려워요. 근데 상당히 깔끔하고 지문이 상당히 좋습니다. 중앙영법 3.8페이지 3학년 기초과정 문법 다던별 문제 교재예요. 중학교교재에서 1위. 자해스토리 너무 유명하죠. 수능에서 1위. 독학으로 보는 교재예요. 해석도 너무 잘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문법 이론 포인트 단원별 적용 그리고 랜덤 문제 패스 시점 영법 5. 제가 생각했을 때 공무원 교재 중에서 가장 잘 만들었어요. 근데 안 떠요. 마케팅이 안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연도별 기출. 경찰분들은 연도별 기출 풀 때 20문제 푸는 연습을 할 건데 시험 보기 2달 전에 3월 예를 들어서 시험 보기 2달 전에는 시대고시 출판사에 나온 기출이 답이다. 경찰 공무원 편을 푸시고요. 기출이 중요한 이유는 또 포인트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한 달은 시험 보기 마지막 한 달 시대고시 출판사에 나온 기출이 답이다. 공무원 영어편 푸세요. 경찰 학원의 영어 모의고사가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차라리 그냥 기출이 깔끔합니다. 이거를 모의고사처럼 푸는 거죠. 그리고 기출 범위에서 크게 안 벗어나고요. 그래서 각 영역마다 여러분들 할 것만 딱딱 정해서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뭐였냐면 너무 어려운 거 풀고 있어요. 어려운 거를 5지문 푸는 것보다는 자신 실력에 맞는 그 지문을 10지문 푸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는 좀 조언을 드리면요. 지금 시험이 아직 언제 볼지 모르지만 저는 2월 말이나 이제 3월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만약에 12, 1, 2, 뭐 3월달 본다고 해보죠. 4개월 있다고 해볼게요. 먼저 문법 기본서. 경찰 강사분들 중에서 기초 문법이 없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문법 기본서부터 들어갑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면 기본서 들어가도 기초 문법이 제대로 안 잡혀 있어가지고요. 틀린 게 다 기초 문법에서 많이 틀려요. 그래서 저는 추천드렸던 게 3.8배지 3학년이에요. 그 교재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요. 이거 처음 보신 분들은 저희가 오랫동안 써봤거든요. 효과도 많이 받고. 본인이 뭐가 틀린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쉽진 않아요. 이 교재도요. 좀 어려워요. 근데 약점 체크가 확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지금 어휘를 보면은 수능 어휘가 좀 약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통 공무원 어휘, 공무원 강사들의 교재 중에서 문제점이 또 뭐가 있냐면 수능 어휘랑 공무원 어휘를 같이 한 권에 이제 붙여 넣으신 분들 계세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수능 어휘는 수능 어휘대로 부족하고 공무원 어휘는 공무원 어휘대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능 어휘를 제대로 안 보셨다면 수능 어휘를 먼저 보세요. 왜? 일반적으로 어휘 문제 나오는 어휘들은 공무원 어휘지만 독해서 쓰이는 어휘들은 수능 어휘가 많습니다. 수능 어휘를 어느 정도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은 공무원 어휘를 봐도 좋지만 수능 어휘를 제대로 안 보신 분들은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수능 어휘를 먼저 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영어를 한 4시간 정도 많이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처음에는 이제 수능 어휘
뭐 1시간 정도 보고, 그리고 기초 문법, 뭐 중앙문법 선택하겠죠, 3학년. 이런 거를 3시간 동안 빨리 푸는 거예요. 그리고 기초 문법에서 이 중앙 영문법 3.8배째가 또 좋은 이유는 문법에서는 강사분들이 너무 문법 포인트에 맞춰가지고 그 위주로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문법 맞추기 위해서. 그럼 문제는 뭐냐면 문법이라는 건 사실 독해서 중요해요. 여기 보시면은 문장 안에는 어법과 구문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 문법이거든요. 그래서 문법을 잘 해야지. 제가 말하는 문법은 독해서 필요한 문법이에요. 그래야지 독해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데 대다수 학생들이 이게 안 잡혔다는 거예요. 그 전 단계로. 그래서 여기서 독해를 위한 문법을 체크를 하기 때문에 빨리 나가는 거죠. 이게 끝나면은 이제 구문 독해 들어가는 겁니다. 수능어에는 당분간 계속 반복하면서 양을 늘리시고, 어휘는 처음에 잘 못 외우시면요 눈으로라도 좀 보세요. 어차피 처음부터 완벽히 공부하려고 하면 힘들고, 여러 번 보면서, 또 수능어에는 워낙 이제 문법, 어휘, 구문, 독해서 많이 쓰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모르는 단어들은 다 독해용 어휘 노트를 정리할 거예요. 이게 다 수능어에 또 겹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건 공문 어휘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기출 풀면서 어휘랑 생활영어 나온 단어들과 그리고 그 보기에 나온 단어들 그리고 관련된 동의어들 다 정리할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정리해 놓은 게 제 무료 인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강을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문법이 이제 이게 끝나시면은 이제 문법 이론서, 뭐 포인트 교재, 그리고 단원별 문제를 많이 푸셔야 합니다. 지금 보니까 문법 같은 경우는 기본서가 있네요. 제가 생각하기로 문법, 이론서, 포인트, 단어별 문제를 랜덤 물가까지 가장 체계적으로 잘 나온 교재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패스 시전 연법 5. 상당히 잘 만들었습니다. 좋은 교재라는 거는 여러 번 볼 수 있는 교재를 좋은 교재라고 생각하고요. 일반 문법 교재들은 너무 섞여요. 교재를 활용해보면. 근데 이 교재는 깔끔하게 진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풀고 나면 남아요. 문제를 풀고서 출제 포인트 적으셔야 합니다. 나중에 만약에 사용하신다면 동영상 꼭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래서 요거를 한 2시간 정도 투자하시고요. 문법은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구문도 계속 가는 거예요. 천의문이 상당히 좋습니다. 경찰이나 공무원 강사분들 구문 독해는 어려워요. 난잡하고. 근데 천의문은 수능에서 350원 팔린 교재예요.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1시간. 이 천의문에서 직독직해. 영어는 앞에서도 끈을 읽으면서 해석을 하셔야 합니다. 뭐 왔다 갔다 해석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실전에서는 문장이 길기 때문에 되게 힘들어요. 직독직해 끊어읽기 문장 구조 분석 구문 독해를 하는 거죠. 즉 영어는 단계가 있는데 먼저 어휘랑 문법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걸 바탕으로 구문을 읽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문이 끝나면 이때서야 문장을 좀 빠르게 읽을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수험생들이 시행착오한 게 뭐냐면 어휘 문법 구문을 제대로 못 잡은 상태에서 어설프게 강사분들이 독해가 빨리 들어가요. 근데 학생들은 또 어려워하지 않아요. 왜? 본인이 직접 풀어보는 게 아니라 계속 인강에 들으니까 편하죠. 그게 아니라 이렇게 어휘 문법 구문 독해를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아, 선생님 의도는 알겠는데 이거 언제 다 해요? 자,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독해 문제가 이제 해결된다는 거예요. 독해를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자, 이게 끝나면은 간단해요. 이제 공무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인강을 보라는 거예요. 이 인강에서는 여러 해도 돌려주니까. 이게 아니라고 하면 공무원에서는 이동기 선생님 고득점 어휘 생활영어 200제 비슷한 역할입니다. 200문제를 가지고서 시험 잘 나오는 단어 위주로 이동기 선생님께서 동의어 위주로 계속 모아주면서 반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전식 교재들은 너무 양이 많고 어원이 없는 책도 많고 반복이 안 돼요. 표제어들이 같은 뜻으로 한 페이지 다 모아져 있으면 좋은데 표제어들 보세요. 각각 개별적 단어라서 섞입니다. 대신에 기존에 영어 어휘 책을 많이 봤던 분들은 그냥 자기가 봤던 책을 그냥 보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어휘 1시간. 근데 이것만 봐도 되냐? 어차피 독해용 어휘 노트가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 양도 무시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든 한 권만 제대로 보시면 돼요. 수능어에 한 권, 공문어에 한 권. 그리고 문법 요 이론서 패스시점연법 5 같은 교재는 양이 많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립니다. 이거는 계속 보고 있을 거고요. 대신 1시간 줄일게요. 구문 독해도 한번 끝나면요 바로 유형의 독해 들어갈 건데 얘는 이해도까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해도는 30분만 투자할게요. 그러면 이제 1시간 반 정도가 생기는데요. 이 시간이라는 것도 절대적인 거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서 약간 좀 응용하셔도 됩니다. 유형 독해 자유스토가 제일 잘 만들었죠. 독하기 가능하고 해설이 너무 좋고 문장 구조도 잘 나와 있고 왜 정답이지 왜 오답이지 답의 근거 너무 잘 나와 있죠. 자유스토 독해 푸세요. 1시간 반 정도. 자, 이 정도 이제 되면은 빠르게 향상됩니다. 영어 실력이. 왜? 다 겹쳐요. 만약에 독해를 외부 공부한다 할게요. 독해 안에는 어휘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랑도 겹치고. 문장 안에 어법이 있죠. 그러면 여기랑도 겹치고요. 그 문장 안에 구문이 있죠. 여기랑도 겹칩니다. 그래서 이때 빠르게 실력이 향상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이제 계속 요 어휘 생활영어 문법은 복습만 하는 거예요. 이쪽은 암기 파트이기 때문에 외우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 학생들은 계속 교재를 늘리거나 제대로 보지 않는데 계속 다음 과제 넘어가기 바쁘니까 여기서 틀리는 경우고요. 구문은 이제 보지 마시고요. 이제 유무 독해는 2시간을 늘리세요. 그래서 자이스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푸는 방법은 이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천입문 들어가기 전에 제가 만든 독해를 위한 기초문법이라는 무료 강좌가 있습니다. 3시간짜리인데 독해에서 필요한 문법들을 한번 빨리 정리하는 거예요. 이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블로그 들어가시면은 여기 영어 자료에서 독해 영역별 접근법이라는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공무원, 경찰, 영어, 독해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참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요 유형별 독해 이 자리에 이제 기출이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저는 2달 전에는 이 자리에 아까 말했듯이 시대고시 출판사 기출이 답이다. 경찰 영어편에 들어가시고요. 저 기출 풀어봤는데요. 그래서 다시 푸세요. 왜? 출제 포인트 때문에 그렇거든요.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영어도 포인트는 계속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한 달, 그때는 시대고시 출판사 기출이 답이다. 공무원 영어편 풉니다. 선생님, 그러면 자이스토리는 도대체 언제 풉니까? 얘들이 매일 풀기 힘들어요. 지쳐요. 그래서 이거를 안 푸는 때 자이스토리를 풀면 됩니다. 또 많이 질문하는 게, 그럼 자이스토리는 어느 교재까지 봐야 됩니까? 그거는 상관없어요. 왜냐면 자이스토리 자체가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장 가기 전까지만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어려운 지문 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있잖아요. 공문 기출 있잖아요. 이걸로 풀면 됩니다. 자이스토리 독해도 쉽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방향을 잡고서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럼 빠지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거의 다 독학교재이기 때문에 직접 많이 풀고 많이 틀리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영어는 지금 약간 커리가 너무 교재를 늘리거나 기초가 제대로 안 잡혀 있고 다음 과제 넘어갔거나 그리고 실력이 안 맞는 교재를 지금 보고 있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많은 경찰 학생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특히 이제 학원 커리 같은 거 따르시는 분들은 영어를 공부했을 땐 자기 수능 공부 시간이 있어가지고 틀려보기도 하고 약점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계속 강의만 주구장창 듣습니다. 영어를 강의를 들어서 점수가 잘 나온다? 그럼 영어를 못할 사람은 없어요. 다들 스타 강사 강의를 듣고 있고 풀패스도 있으시고요. 근데 영어가 점수가 안 나온 이유는요, 반대예요. 여러분들 쓴 영어 공부 시간이 없었고 그리고 직접 풀어보고 틀려보고 그 정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약점 체크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근데 영어 시험이 어려운 이유는 시험자에서 그 약점이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는 단계별로 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과목 같은 거는 제가 공부한 거 다시 보여드릴 텐데 똑같아요. 기본서 뭐 심화 보시고 나서 기출 1회독 하잖아요. 여기까지 잘 이해 안 돼요. 대신에 취지는 비슷하죠. 여기 보시면은 먼저
기출의 범위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하나 보기형 선지 해설 하나하나 다 기출 포인트 볼 거예요. 이건 모든 객관식 시험의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것을 삭제하고 모르는 것을 해독하면서 해설 기본서처럼 볼 거고요. 계속 줄여나갈 거예요. 대신에 법과목은 이제 팔레트 강의 중요하죠. 그래서 뭐 판례 같은 거 채식 판례가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유죄라면은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구분도 하실 줄 알아야 되고요. 무죄라면 왜 무죄인지 이제 이유도 아셔야겠죠. 그리고 계속 해독을 계속 하면서 아는 판례랑 모르는 판례를 구별을 잘 하세요. 그리고 요즘에는 뭐 판례랑 이렇게 학설을 같이 묻는 문제도 많이 출제되고요. 그리고 이게 두 가지 사례를 한 번에 같이 종합해서 나오는 문제도 많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키워드 위주로 보시면 좀 힘들고 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판례는 워낙 또 변형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리고 판례 지문 보시면서요. 판례 요지랑 그리고 그런 어떤 개념을 묻는 문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판례 결과만 암기하지 마시고요. 결과를 도출하는 이유를 잘 따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출이 워낙 많기 때문에 기출을 분석하시고요. 그리고 기출을 바탕으로 이제 뭐 조문이나 판례 꼼꼼히 보시고요. 최신 판례랑 기존된 조문들도 반드시 학습하시고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매일 보내드린 거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조언 드릴 것은 기출이 상당히 중요하다. 뭐 복과목 같은 것도 뭐 기출 막 천재 그런 거 많잖아요. 기출 벗어난 문제가 크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경찰 학생들이 또 시행착오한 게 뭐냐면 하원 커리를 따라가 바빠가지고 기출 제대로 못 보신 분들이 이제 모의고사로 넘어가는 거예요. 또 경찰 학원들의 문제점은 모의고사 기간에 여러분들이 해설을 안 주잖아요. 상술이 상당히 강한 거죠, 그거는. 공무원에서는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근데 경찰은 학생들한테 모의고사 기간 동안에 해설지를 안 보고 무조건 인강을 보게 하죠. 그러면 다들 보고 있을까 왠지 나는 안 보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기출을 제대로 못 봐요. 그럼 넘어가요. 기출만 제대로 도 점수가 나오는데 모의고사는 기출을 어느 정도 하고서 들어가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관건이 이겁니다. 기출 좀 빨리빨리 보세요. 그리고 모의고사 들어갔으면 들어가시되 만약 모의고사를 2개월 과정이 나갈게요. 여기서 첫 번째 A라는 과목이 만약에 기출을 많이 못 봤어요. 이때 전략은 기출 많이 보세요. 기출 거기서 나오면 맞출 수 있잖아요. 기출에서 8, 90이 나온다. B라는 과목은 기출 잡았다고 할게요. 그럼 모의고사 들어가서 실전 연습하시고요. 기출 벗어난 지역적인 부분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이상적인 방법이겠죠. C라는 과목은 예를 들어서 기출 좀 덜 잡았다고 할게요. 그럼 일단 마저 기출 잡으세요.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에 모의고사 들어가세요. 모의고사 좀 덜 풀면은 안 좋은 거 아니냐. 기출이 더 중요합니다. 기출을 잡고 모의고사 남은 기간 푸시고요. 아니면은 모의고사 좀 푸는 게 못 푸는 게 좀 부담이 된다. 그럼 봉투 모의고사나 시중에 좀 모의고사 해서 잘 나온 거 사가지고요. 풀 수 있는 데까지 풀고 못 푸는 부분은 그냥 답 적고 읽으세요. 객관식 시험이거든요. 어차피 기출 잡았다고 하면은 모르는 거, 이거 지하적인 부분 위주로 보셔도 됩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출을 2개월 수업만 듣고 그냥 바로 모의고사 들어가요. 2개월은 수업을 들은 거죠. 우리가 공부한 게 아니잖아요. 재시생들이야 전에 공부한 게 있으니까 2개월 수업 듣고 모의고사 들어갈 수 있지만 일반 수험생들은 수업만 하면 안 되고 일단 본인이 직접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학교생들이 많이 말하는 게 뭐냐면 기출을 한번 뭐 인강을 듣잖아요. 그 다음에 이해독 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 공부가 진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반향이 이렇게 작고 시간이 많지가 않죠. 그래서 좀 처음에는 기출 1회독까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좀 빠르게 보세요. 그냥 기출 2회독부터는 이제 꼼꼼하게 보시고요. 남은 기간에 상당히 이제 많이 조급해질 거예요. 누구나 다 조급하거든요. 조급하면 문제가 뭐냐면 불안해가지고 무리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못하면 또 좌절하고 또 좀만 안 되면 막 기본서 돌아가려고 하고 아니면 뭐 강사 바꾼다던가 그러지 마시고요. 학교생 마인드는 이거예요.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가지고 집중을 해주세요. 딱 그것까지만 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훨씬 점수가 더 잘 나옵니다. 왜냐면 적어도 집중을 하니까요. 자, 대략 제가 잡았는데요. 자세한 공부 방법은 제가 메일로 보내드리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쌤도 응원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한번 후회 없이 열심히 한번 공부해보죠. 잘할 수 있습니다.